신현범 세무사입니다. 지금부터는 세무 업무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학원에 접목해갖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챕터를 보시면 학원업 세무 실무죠. 첫 번째는 이제 절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절세. 그 절세를 알기 전에는 이제 탈세를 좀 알아야 돼요. 그 절세하고 탈세 어떻게 구분하죠, 우리 감독님? 절세하고 탈세. 이거 물어보면요. 대답 다 똑같아요. 절세하고 탈세 공통점은 세금 줄이는 건데 절세는 합법적으로 줄이는 거고 탈세는 불법적으로 줄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이걸 물어보면 여러분이 금방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로맨스하고 불륜하고 어떻게 구분하죠? 로맨스하고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똑같은 거예요. 절세하고 탈세 어떻게 구분해요? 그렇죠. 내가 하면 절세, 남이 하면 탈세인 거예요. 안 걸리면 절세, 걸리면 탈세인 거예요. 내가 입으면 빈티지한 거고요. 네가 입으면 빈티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절세는 없어요. 제가 진짜 세무사업을 20년 가까이 하는데 절세는 없어요. 내가 세법을 몰라서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다 내야 될 세금이에요. 내 담당 세무사가 너무 유도리가 없어서 내가 안 내도 될 세금 더 냈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다 내야 될 세금이에요. 절세는 없어요. 절세. 가끔 원장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절세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달래.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안 걸리고 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절세는 없는 거예요. 다 탈세예요. 이거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절세는 없습니다. 다 탈세예요. 다 탈세. 다만 약간의 좀 틈들이 있죠.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또는 국세청이 인정해주는, 용인해주는 한도라는 게 있죠. 근데 그런 걸 좀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세는 없다. 절세는 없다. 이거 일단 전제하시고, 다음에 제가 그 학강부라는 사이트에서 예전에 자문을 많이 하다가 요즘은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학강부에서 본 어떤 댓글 하나 보고 그다음부터 제가 마음이 상해서 안 해요. 자문을. 한 5, 6년 됐어요. 5, 6년 자문 안 해요. 제가 어떤 댓글을 보고 마음이 상했냐면요. 그 학강부 그 카페, 강사들 카페예요. 거기서 자문해 줍니다. 자문. 근데 그 세무사 입장에서 거기 왜 자문해 주냐면 1년에 한 번 강사들도 5월에 종소세 신고하잖아요. 종소세. 그거 나한테 의뢰하라고. 그 돈이 되니까. 수수료 받으려고. 그래서 1년 동안 자문을 해주는 것은 5월달 종소세 신고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종소세 신고하게 되면 그 대부분의 강사들이 환급 받죠. 환급. 예를 들어서 연봉이 3천만 원의 강사예요. 3천만 원. 그러면 그 강사는 3.3% 떼고 받겠죠. 한 달에 250만 원씩 12달이면 3천만 원이죠. 거기 그 돈을 받을 때 3.3% 떼고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99만 원이죠. 요거에 일부 또는 대다수를 환급 받아요. 환급. 그죠? 항상 5월 달에 그 학강모 사이트 가면 또 학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학간로도 강사들도 많이 들어오니까 환급 많이 받을 수 있는 유능한 세무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요. 환급 많이 받을 수 있는 유능한 세무사. 그런데요, 이게 환급이 나와요. 환급. 근데 이게 어떻게 환급이 나오냐면요. 이게 환급이 나오려고 그러면 요 3천만 원 번 돈이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경비를 빼야 돼요. 그럼 이제 순이익. 이 경비를요, 적어도 한 2천만 원 이상이 돼야 돼. 2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원 강사가 1년에 3천만 원, 한 달에 250만 원 받아요. 경비가 뭐가 들어갔죠? 경비가 없어요. 한 달에 250만 원 받으면서 경비가 뭐가 들어요? 없어요, 경비가. 그런데 경비를 2천만 원 넣었어. 이거 어떻게 넣은 거예요? 다 가라예요. 다 가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다 가라로 집어넣은 거예요. 생 가라예요. 그러기 때문에 환급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환급 많이 받을 수 있는 유능한 세무사가 아니라고요. 환급을 많이 받냐 조금 받냐는요. 세무사가 자기의 양심을 얼마나 많이 파냐 조금 파냐예요. 양심대로 하면 이거 환급이 안 나와요. 3천만 원만 정도 돼도 환급이 안 나오고 오히려 내야 돼요. 이 정도면 한 4, 50만 원 내야 될 거예요. 세금을. FM대로 하면. 근데 다 환급 받잖아. 어떻게? 가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라. 그래서 환급 많이 받을 수 있는 유능한 세무사가 아니라 양심을 많이 파는 세무사를 구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한 7, 8년 전에 어떤 댓글을 봤냐면 이게 걸린 거예요. 그 강사가 국세청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사가 댓글에 뭐라 적냐면 그 글에다가 나는 세무사한테 탈세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세무사가 탈세해놓고 왜 나한테 책임을 묻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검색해봐서 그랬더니 제가 신고해주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 탈세해서 그 세무사가 돈을 벌은 거야?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 세금 환급하게 간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다 세무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학원 강사들에 대해서 종소세 신고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이 종소세 신고하면 보통 한 10만 원 받아요. 내가 10만 원 받으려고 그러고 안 하죠. 그렇죠. 10만 원 받으려 양심을 팔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경우에만 이제 학원 강사들 종소세 신고하냐면 제가 맡고 있는 학원 소속에 있는 강사들 그리고 10몇 년 전부터 저한테 계속 의뢰했던 강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또 원장님 가족 중에 강사로 신고한 사람들 그것만 해주지 제가 옛날에는 막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안 해요. 이거 기억하십니다. 학원 강사가 소득세를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비법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거 없고 그 세무사가 얼마나 양심을 많이 파냐 조금 파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환급 많이 받고 싶으면 그런 사람 찾아가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은 물론 세무사는 아닙니다. 세무사 라이센스 빌려는 사무장들이 합니다. 사무장들. 한 3, 4년 전에 암흑의 세무사가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을 얘기할 수 없는데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쪽 학원 강사, 그러니까 프리랜서, 이렇게 학원 강사, 보험 설계사, 이렇게 3.3% 소득 있는 사람. 그 중에서 그 업계에서는 환급 많이 받아주는 유능한 세무사로 아주 유명한 암흑의 세무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잡혔어요. 국세청에서 조사하다 잡은 거야. 잡은 거. 그래서 지금 그 사람 지금도 아마 교도소에 있는지 아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깜빡해. 그 사람 형이 사무장이었는데 자살했어요. 자살. 형이가 동생이 사무장이었는데 자살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무신고한 거 보니까요. 이 세무신고 한 사람이 다 걸린 거 아니에요. 수정신고해야 되죠. 그 중에 몇 명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수정신고 해달라고. 서류를 봤더니요. 다 똑같아요. 어떻게 신고했냐면 만약에 1년에 수입이 1억이에요. 1억. 그럼 무조건 80%를 경비를 때려. 8천만 원. 순이 1년에 매출이 2억이면 1억 6천을 경비를 무조건 집어넣어. 그냥 무조건 80%야. 80%. 그게 걸린 거죠. 걸린 거. 그래서 요즘은 그게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런데 그 한 연간 매출액이 한 4, 5천 정도 되죠. 그러면 세무조사 날 가능성 없습니다. 1년에 4, 5천만 원 받는 사람, 4, 5천만 원 매출 있는 사람 세무조사 왜 해? 그래서 그 정도는 세무조사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신고해도 세무조사 안 나옵니다. 어떻게 신고해도. 그런데 그 기준 금액이 연간 7,500만 원이에요. 연간 7,500만 원이 넘으면 그 강사 본인 자체도 복식부기 의무자가 돼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7,500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신고해도 세무조사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상식선에서 하셔야 돼요. 상식선에서 1년에 6,500만 원 버는데 뭐 6천만 원이 경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거 어떻게 인정이 되겠어요. 그죠? 다음에 이것도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세무사는 세금을 줄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금을 신고해주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줄일 수 없어요. 물론 장부 처리해서 어느 정도 그 적법한 한도 내에서 줄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세무사는 세금을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해주는 사람이지 세금을 줄여주는 사람 아니에요. 줄여서. 이렇게 세금 줄여주는 사람 있으면 제 것도 좀 맡기고 싶어요. 제 것도. 저도 세금 엄청 많이 내요. 제 것도 좀 맡기고 싶어. 맨날 저 집사람한테 혼나요. 아니, 세무사가 왜 이렇게 세금 많이 내니? 세무사가 세금 좀 줄여야지 왜 이렇게 많이 내냐? 좀 많이 내요. 세무사는 세금을 줄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신고해주는 사람이에요. 신고해주는.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제가 이름 붙였어요. 20% 법칙. 20% 법칙. 요건 뭐냐면, 요거는 우리 앞에 잠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세율입니다. 이게 개인들한테 적용되는 세율이라고 그랬죠. 최저 6%에서 최고 45%예요. 45%. 그럼 평균 몇 퍼센트 돼요? 평균 20%로 됩니다. 평균 20%. 그래서 제가 이름 붙였어요. 20% 법칙. 이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돈을 벌어도 20%는 번 게 아니야. 왜? 세금 내야 되니까. 거꾸로 내가 돈을 써도 경비로 인정이 되면 20%만큼은
돈을 쓴 게 아니야. 왜? 세금이 줄어드니까. 내가 오늘 100만 원 벌었어요. 100만 원 번 게 아니야. 100만 원 벌었으면 20만 원 세금 내야 되죠. 80만 원 번 거예요. 내가 오늘 100만 원 월세 냈어요. 그럼 100만 원 낸 거 아니에요. 그 100만 원의 비용 처리되면 세금 얼마 줄어들어요? 20만 원. 80만 원 쓴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20% 법칙. 내가 돈을 벌어도 20%는 번 게 아니고 돈을 써도 20%는 쓴 게 아니에요. 이럴 때 또 응용이 됩니다. 우리 강사가 있어. 월급 200만 원이야. 한 달 뒤에 월급 200만 원을 주려고 했더니 이 강사가 찾아온 거야. 자기 남편이 월급쟁인데 내가 소득이 잡히면 남편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도 못 받고 그리고 내 건강보험도 따로 나온대. 그래서 내 인건비 신고하지 말아달래. 신고하지 말아달래. 월급이 200인데 그러면 원래 인건비 200을 신고하면 세금 얼마 줄어들어요? 200만 원에 20%? 40만 원 줄어드는데 신고하지 못하면 그게 안 줄어들죠. 그럼 나는 월급 200만 원 준 게 아니라 240만 원 준 셈이에요. 또 아까 제가 그 의사 2억짜리 벤츠 얘기했죠. 2억짜리 벤츠 이게 비용 처리돼요. 그죠? 그럼 세금 얼마 줄어드는 거예요? 감독님 2억짜리 벤츠 샀어. 그럼 세금 얼마 줄어들어요? 20%면 4천만 원 줄어드는 거예요. 세금이. 그럼 나는 그 2억짜리 벤츠를 얼마 주고 산 거예요? 1억 6천.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요게 20% 법칙 기억하십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20%는 번 게 아니에요. 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거꾸로 내가 돈을 써도 요게 비용 처리가 되면 20%는 세금을 줄어들죠. 그래서 20% 법칙, 돈을 벌어도 20%는 번 게 아니고 돈을 써도 20%는 쓴 게 아니에요. 20% 법칙 기억하시고 다음에 요거 20% 법칙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천기를 누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공란으로 돼 있죠.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국 학원업 평균이에요. 이익률입니다. 무슨 이익률이에요? 신고 이익률이에요. 신고. 진짜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익률이 뭐냐면 매출에서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매출에서. 실제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남들이 신고하는 거예요. 남들이 신고하는 이익률은 15%입니다. 15%예요. 누가? 남들이 신고하는 거예요. 남들이 1억 원을 벌면 순이익이 1,500만 원이다 신고하는 거예요. 누가? 남들이 요만큼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요만큼 신고해야죠. 그죠? 그 세무조사는 모난돌이 정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본인 자신이 모났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15%만큼 신고하면 나도 요 정도만 신고하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내 순이익률이 실제로 15%가 안 돼. 그럼 실제대로 가는 거죠. 근데 실제가 15%가 넘어요. 그러면 남들이 15% 신고하니까 나도 그만큼은 신고해줘야지 안전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게 전국 평균이에요. 이 지역마다 좀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고 매출의 규모에 따라 좀 달라요. 하여튼 평균이 한 15%예요. 15%. 다음에 평균적인 학원 규모. 우리나라 학원 무지무지 많죠. 근데 중간 정도 되는 학원 그 사이즈는 연간 매출액이 2억에서 3억 정도 됩니다. 3억 정도. 이게 평균적인 학원이에요. 평균적인. 그래서 연간 매출액이 3억보다 높다 그러면 평균보다 좀 큰 학원이고요. 2억보다 작다 그러면 평균보다 좀 작은 학원이에요. 중간이 한 2억에서 3억 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이런 거는 다 제 경험칙입니다. 경험칙. 그리고 이건 국세청에 발표한 자료고. 다음에 평균적인 학원은요. 손익분기점, BEP라고 그러죠. BEP. 손익분기점이 제가 다른 거 안 물어보고 학원 가면요. 수강생 몇 명이에요? 이거 물어봐도 대강 알아요. 수강생. 손익분기점이 한 60명 됩니다. 근데 원장님이 직접 강의도 하잖아요. 그럼 한 명 인건비가 빠지죠. 그러면 40명 정도가 손익분기점이에요. 손익분기점. 그래서 수강생이 대략 한 60명 정도가 되면 손익분기점이 되고 수강생이 한 100명 정도 되잖아요. 100명. 그러면 학원 운영하고 생활비하고 저금할 돈 나옵니다. 수강생만 봐도 대강 알고요. 다음에 신용카드 비중입니다. 신용카드 비율은 평균이 90%예요. 90%. 그 얘기 뭐예요? 현금이 10%라는 거죠. 현금이 10%.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제일 조심할 건 뭐냐면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이에요.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아시겠지만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이에요. 의무 발급. 그래서 여러분의 만약에 학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연간 매출이 신용카드가 2억이에요. 2억.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그리고 순수한 현금이 4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3억이에요, 3억. 그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4천만 원. 수강료가 10만 원 이상이면,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 냈으면 의무발급이죠. 이거 현금 냈으면 발급 안 했잖아.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여러분 학원에 반드시 교육청에 뭘 신고해 넣어야 되냐면 10만 원 이하짜리 강좌를 하나 개설해 놔야 돼요. 10만 원 이하짜리. 10만 원. 실제로 10만 원 이하짜리 없다 하더라도 교육청에 신고는 해 놓으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우기는 거야. 아, 요거는 10만 원 이하다. 이하짜리 강좌 개설한 거 현금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10만 원 이하짜리 하나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 요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여기 이제 월세하고 관리비라는 게 나와요. 원장님 학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월세 얼마죠? 관리비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법은 없는데요. 그런 법은 없는데 관리비는 보통 월세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월세가 300이면 관리비는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만 원. 그래서 관리비는 월세의 한 3분의 1 정도 돼요. 우리 여기 학원이 월세가 300인데요. 관리비는 50만 원이야. 그러면 월세에 비해서 관리비는 싼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관리비에 비해서 월세는 비싼 거고. 그래서 관리비는 월세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근데 보통 그렇다는 거야. 만약에 우리 학원이 월세가 300만 원이고요. 관리비가 100만 원이에요.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죠? 400만 원이에요. 이 400만 원은 뭐냐면 내가 학원을 하기 위해서 자리값이야, 자리값. 원장님들이 어떤 사업을 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을 하든 식당을 하든 커피숍을 하든 옷집을 하든 월세 플러스 관리비의 10배는 매출이 나와야 돼요. 10배. 어떤 사업에도 마찬가지야. 월세하고 관리비 낸 거에 10배. 그러면 여기서는 한 달에 4천만 원의 매출이 나와야 돼요. 4천만 원. 물론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매출이 나오진 않아요. 학원을 운영하고 나서 2, 3년 뒤에 4천만 원이 나와야 돼. 학원을 내가 2, 3년 운영했는데도 월세 관리비의 10배를 못 벌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학원을 운영을 잘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비싼 데 들어갔거나. 운영을 잘못했다 생각하시면 접으셔야 되고요. 너무 비싼 데 들어왔다 그러면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월세 관리비의 10배는 매출이 나와야 된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런데 구조적으로 10배가 나올 수 없는 학원들이 있어요. 일단 대치동은 안 됩니다. 대치동은 월세가 너무 비싸. 또 안 나오는 데가 예체능 학원이에요. 예체능. 그러니까 뭐 발레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이런 데는 한 명이 쓰는 공간이 넓죠. 그런 데는 10배가 안 나옵니다. 그 두 개, 대치동하고 예체능 학원 빼고는 10배는 매출이 나와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맞습니다. 이게 10배는 나와야 돼요. 10배. 그러면 우리 매출액 대비 각종 경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볼게요. 일단 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이익은 제가 아까 15%라고 그랬죠. 15%. 15%. 그러면 이 나머지가 85%가 돼야 돼요. 85%. 그런데 보통 인건비가 대략 한 55%, 월세 관리비가 15%, 요게 70%가 돼요. 그 나머지 비용이 15% 정도 돼. 그래서 이익을 15% 잡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건비하고 월세 두 개 합친 게 70%가 돼야 돼. 요게 포인트예요. 월세하고, 그러니까 월세 낸 거하고 인건비 두 개 합친 게 70%가 돼야 돼.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한 달 월 매출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그리고 월세하고 월세 관리비가 뭐 200만 원이야. 그리고 인건비, 이번 달 실제 인건비가 만약에 뭐 500만 원이야.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죠? 800만 원 이렇게 800. 두 개 합치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제가 좀 전에 무조건 요 월 매출의 70%가 잡혀야 돼. 70%. 그럼 70% 얼마죠? 74, 1400만 원이죠. 그러면 400만 원이 부족해. 400만 원. 이거를 어떻게든지 메꿔놔야 돼요. 매월. 이 작업을 원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번 달 매출이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월세하고 월세하고 임대료 합쳐서 70%면 700만 원이 돼야 돼. 700만 원. 근데 월세하고 인건비 다 합쳤더니 500만 원뿐이 안 돼. 200만 원 모자르죠. 이걸 어떻게든지 채워놔야 돼요.
어떻게 했죠? 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인건비를 채워야 돼. 인건비를. 원장님 남편이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조카라든지 누구든지 해서 이걸 채워 매월 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요 작업을. 아, 나 이거 하기 싫다. 아, 그럼 세금 내시면 됩니다. 그럼 세금을 내시면 돼요. 세금을. 이런 건 다 하기 싫다. 아, 그럼 세금 내시면 되는 거예요. 세금. 그래서 학원 세무에서 포인트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원장님들은 5월 달에 종소세 신고합니다. 종소세 신고. 그런데 월급쟁이들, 원장님 중에 과거 월급쟁이 생각하시는 분은 뭐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그런 거 있죠. 근데 원장님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원장님들한테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요것뿐이 없어요. 연금저축 1년에 400만 원까지예요. 노란우산 공제는 여러분 매출에 따라 다른데 200에서 500만 원까지예요. 그리고 퇴직연금 IRP라고 그래요. 요거 두 개 합쳐서 연간 700만 원까지 됩니다. 700만 원. 그리고 기부금도 돼요. 요거 말고는 세금 혜택 볼 수 있는 상품이 없어요. 상금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기부금은 여러분이 기부해야지 공제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부금은 논외로 할게요. 논외로. 그래서 원장님 이거 무조건 가입하셔야 돼요. 무조건. 특히 이런 분 있죠. 본인이 여성이고 남편이 직장 생활이에요. 애들도 다 남편이 공제받아. 그럼 원장님은 공제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세금 엄청 나와요. 그런 분들 제일 처음에 할 건 뭐냐면 국민연금 가입하셔야 돼. 국민연금 굉장히 좋은 거라니까요. 국민연금 일단 가입하고요. 연금저축하고 IRP 두 개 합쳐서 700만 원까지 가입하세요.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 가입 한도까지 다 가입하시고 일단 이거를 하셔야 돼. 이거는 아주 정당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연금저축도 그렇고 노란우산 공제도 그렇고 이자율이 얼마 안 돼요. 이자율이 1%도 안 돼요. 이자가 1%도 안 돼. 1%도. 근데 이거는 이자를 보고서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 혜택 때문에 가입하는 거예요. 세금 혜택. 여기 있는 거 다 은행에서 취급하니까 가까운 은행 가서요. 두세 군데 물어보세요. 이자율 조금 0.1% 더 주는데 가세요. 가서 가입하시는 거예요. 이거 일단 가입하는 거예요. 일단 요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은 뭐냐면 학원 세무에서 포인트는 인건비가 관리할지 인건비를 어떻게 신고하냐에 따라서 세금 신고하는 로직이 달라져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인건비 세무 신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